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나라를 망친 4명의 임금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519년 역사를 통틀어서 4대 암군을 꼽는다면 연산군, 선조, 인조 그리고 고종이 있다. 암군이란 아시다시피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란 뜻인데 조선 제10대 임금인 연산군은 대표적인 암군이다.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연산군은 사람의 머리를 하였지만 짐승의 소리를 내뱉는 임금이었다. 그는 행실이 좋지 못했다. 기생과 여인들을 궁궐로 불러들였고 연회와 놀이를 위한 전용시설을 궁중에 만들었다. 사치와 향락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부과했고 이는 백성의 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채홍준사를 두어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여자와 좋은 말을 찾아내게 했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집가지 않은 여자를 청녀라 지목하고 채청사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팔도의 규수들을 끌어갔으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연산군은 신하들의 아내도 은밀히 불러서는 간음했으며 심지어 큰아버지의 부인까지도 겁탈했다. 같은 성을 가진 일가부치 및 선대임금의 후궁을 모아 친히 잔을 들어서 마시게 하며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궁중에 묵게 하여 밤에 강제로 간음하며 심지어 낮에도 그랬다. 연산군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한밤에 부르짖으며 일어나 거의 벌거벗은 채 후원을 내달렸고 무당굿을 좋아하여 스스로 무당이 되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춤추었다. 연산군은 지극히 포악하여 심심하면 벼슬과 관계없이 대신 대간, 시종들을 무단히 죽였다. 또 그가 내리는 형벌은 변태적인데다 엽기적이었다. 손바닥 뚫기, 불에 달군 쇠로 담금질하기, 가슴 빠개기, 뼈 바르기, 마디마디 자르기, 배 가르기, 뼈를 갈아 바람에 날리기 등이 있었다.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주색잡기의 마당으로 만들었고 불교 선종의 본산인 흥천사를 마국간으로 바꾸었으며 백성들이 국문으로 투서한다는 이유로 한글 사용을 금지하였다. 권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남용했기에 연산군은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렸고 결국 중종반정으로 비극적 끝을 맺었다. 조선의 두 번째 암군으로는 제14대 선조가 있다. 선조가 일본군의 침략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전쟁 발발 5일째인 1592년 4월 17일 아침이었다. 첫 교전에서 배를 버리고 도주한 경상 좌수사 박홍이 올린 장계를 받을 때였다. 놀란 선조는 한양 함락 사흘 전 백성들 몰래 궁궐 뒷문을 빠져나가 피난길에 올랐다. 나라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요? 울부짖는 백성들의 외침에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하고 말하고는 귀를 막고 임진강을 건넜다. 일본군이 평양성을 접수하자 영변에 있던 선조는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가겠다며 광해군에게 국세와 국사를 맡겼다. 선조가 너무나도 쉽게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자 명나라에서는 조선과 일본이 내통했다고 의심했다. 다행하게 전라도 해안 지역을 맡고 있던 이순신 장군의 승승장구 활약으로 일본 해군의 진출을 막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활약하면서 전세가 점차 반전되었다. 거기에 1593년 1월 이여송이 이끄는 명예지원군이 합류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반격으로 1593년 4월 일본군이 경상도 해안 일대로 물러나자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왔다. 민중들이 이순신 장군을 칭송하자 선조는 이순신을 의심하고 노골적으로 박대하더니 마침내 이순신을 파직하고 그 자리에 원균을 앉혀 조선 수군이 괴멸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의 수군이 무너지자 무서울 게 없어진 일본군은 전라도를 마음껏 유린했다. 이때 남원성과 황석산성 그리고 전주성이 일본군에 함락되면서 수천의 백성과 군사들이 죽었고 조선은 다시 한번 아비규환에 빠진다. 우여곡절 끝에 복직한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일본군을 대파하면서 일본군은 남해안으로 도망갔다가 완전히 철수한다. 외란이 끝난 후에 백성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지만 선조는 효과적인 구율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전쟁 이후 재건과 복구보다는 조정 내부의 당쟁 문제에 더 몰두하여 민생 안정에는 전혀 관심을 쏟지 못한다. 결국 선조는 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군주로 역사에서 평가받는다. 조선의 세 번째 암군으로는 제16대 인조가 있다. 인조 반정을 통해 광해군을 축출하고 즉위한 인조는 실리외교보다는 성리학적인 명분외교에 집착했다. 요즘 말로는 가치 외교에 치중한 것이다. 다 쓰러져가는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급부상하던 여진족의 나라 후금에 대해 적대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다. 이는 현실적인 국제 정세를 무시한 채 조선을 외교적 고립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또 여러 번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자초했으며 전쟁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그 대비를 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조선군은 참패했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을 시도했지만 치욕적인 강화 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에 따라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하였으며 국제적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병자호란 이후 군신 관계를 맺으며 청나라에 굴복하는 상황은 조선 사회 전반에 깊은 굴욕감을 안겼고 이는 조선 후기 정치와 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이은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다. 그러나 인조는 전후 복구와 민생 안정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특히 전쟁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여 무거운 세금과 부역을 강요함으로써 민심을 잃었다. 결국 인조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군주로 평가되며 그의 잘못은 조선 사회에 오랜 후유증을 남겼다. 조선의 네 번째 암군으로는 제26대 고종이 있다. 고종의 재위 동안 조선은 근대적 변화와 전통적 체제의 충돌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나 고종은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혼란과 부패를 방치하고 외부적으로는 열강의 침략과 간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고종은 스스로 망국을 불렀다. 외척민씨 일가가 매관매직과 부정부패 등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벌하지 않고 방관하였고 무엇보다도 명성 황후의 말만 듣고 이모군란과 동학 농민운동에 청군을 끌어들인 결정은 실책 중에도 가장 큰 실책이다. 또 악원 파천을 저질러 나라의 주권을 외국에 넘겨줄 계기를 제공했다.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선과 미국의 조미수호통 상조약 조인식이 열렸다. 조약에 서명한 이들은 조선의 정권대사 신원과 미국 정권대표인 로버트 슈펠트 해군 제독이었다.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는 다른 한쪽 정부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한다. 위의 조약에는 제3국이 조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면 미국이 자동 개입해서 조선을 돕는 중재자가 된다는 거중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종을 비롯한 조선 조정은 바로 이 거중 조정 조항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미국을 향한 한없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아름다운 나라 미국은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는 강대국들의 야욕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었다. 고종은 최초의 근대적 국립학교이자 영어 교육기관인 육령공원을 설립하고 미국에서 군사교관을 초빙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사관학교라 할 수 있는 연무공원도 설치 운영했다.
어려울 때마다 어디선가에서 나타나 도와줄 것 같았던 미국을 향한 고종의 일방적 애정 공세는 끝도 한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었다. 기대와 달리 미국은 조선을 위해 단 한 번도 나서주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미국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일본을 지지함으로써 조선을 더욱 공경에 빠뜨렸다. 1905년 미국은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다. 밀약의 골자는 미국과 일본 양국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각각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1905년 일본이 주도한 을사늑약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다. 게다가 미국은 가장 먼저 주한공사관을 철수한 국교 단절 국가가 됐다. 수호조약의 거중 조정 언약을 철석같이 믿은 고종의 애정 공세는 슬픈 짝사랑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조선의 국권 상실로 이어졌고 그의 재위는 근대화의 실패와 국권 침탈의 비극으로 평가받는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이나 전설, 설화, 신화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